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수강생 여러분들. 3장 회계 순환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계원리 여덟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엔 주식회사 한강이라는 가상의 회사가 11월 1일에 설립이 되고 12월 말일이 결산일이라 두 달 동안 발생한 거래를 놓고 분개를 했었죠. 시산표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니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 원이었는데요. 14만 5천 원이 과연 맞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 항목들이 현금 기준에 따라서 인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 시점에 재무제표 요소의 변동을 인식하는 게 현금 기준입니다.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갈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게 아니라 회계는 현금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그때 분개를 하자라는 것이 발생 기준입니다. 따라서 발생 기준에 따라 다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한다면 당기순이익은 14만 5천과는 꽤 차이가 있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 기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요. 결산 수정 분개라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산표가 이제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즉 시산표를 만들었을 때 2장까지 만든 시산표는 무조건 옳은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만들어 놓은 시산표에 상당 부분 현금 기준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기준하고 현금 기준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발생 기준 수익과 비용으로 이를 전환하는 조정이 필요한데요. 이 수정 전 시산표에 바로 결산 수정 분개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수정 후 시산표가 될 텐데 수정 후 시산표에 근거하여 최종 재무제표가 도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결산 수정 분개를 살펴봅니다. 사실 결산 수정 분개의 종류를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3장에서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발생이라는 결산 수정 분개, 이연이라는 결산 수정 분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결산 수정 분개를 설명하고요. 6장 이후 여러 가지 자산 부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또 추가로 결산 수정 분개가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결산 수정 분개는 왜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장부에 기록한 것이 현금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을 했다면 현금 기준 금액하고 발생 기준 금액하고 어느 경우이든 금액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에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서로 다르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기준 금액을 발생 기준 금액으로 돌리는 결산 수정 분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산 수정 분개를 반영하면 장부 기록이 발생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 전 시산표가 결산 수정 분개를 반영함으로써 수정 후 시산표가 되고요. 당연히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는 수정 후 시산표에 근거해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결산 수정 분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발생에 대한 분개, 영어로는 어크루얼이라고 합니다. 발생. 또 하나는 이연에 대한 분개, deferral 해서 이제 deferral, 이연에 대한 분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벼랑간에 영어가 나오고 그래요. 그냥 영어로 이거 표시를 하면은 나중에 재차 반복 설명을 하겠지만 이 의미가 좀 더 한글로 볼 때보다 확 이렇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생에 대한 분개는 뭐냐면은 발생, 어크루,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당기에 수익, 비용이 발생했어. 그런데 돈은 안 들어왔어. 혹은 돈은 안 나갔어. 현금의 수취나 지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까지 장부 기록을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옳으냐? 아니죠. 돈의 흐름과 관계없이 수익거래, 비용거래가 발생했으면 분개를 해야죠.
그래서 결산일에 부랴부랴 추가로 수정전 시산표에 반영해야 되는 분계, 결산수정분계, 이것이 바로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분계고요.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한편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분계는 이런 거예요. 당기에 현금은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전체 금액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돈을 받았어. 받은 것 전체가 수익. 돈이 나갔어. 지급한 전체를 비용,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문제는 수취 또는 지급한 현금 속에 다음 연도 수익이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했던 주식회사 한강의 보험료 같은 경우에 12달치 보험료를 12월 초에 몽땅 다 냈어. 그러면서 모두 이걸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급한 현금은 12달치 보험료인데 당일인도 보험료는 그 중에 한 달치만 단기 비용 아닙니까? 나머지 11달치 보험료는 돈은 지급했지만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할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결산수정분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발생에 대한 분계보다 이연에 대한 분계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다 몰아서 설명을 하면은 막 수강생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발생에 대한 분계를 동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연에 대한 분계를 보기보다는 발생에 대한 분계를 확실하게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122페이지 3.2절입니다. 먼저 발생이라는 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인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회기기간 중에, 즉 단기 중에 수익거래나 비용거래는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돈은 주고받지 않았어. 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게 없어.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데 결산일이 됐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이 발생했으니 결산일에 적극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을 해야죠. 이때 수익 대변으로 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상대 계정 차변은 자산입니다. 자산 계정은 미수수익. 자,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비용은 차변 아니에요. 자, 차변에 무슨 비용 인식하면서 대변에 부채를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와 같이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를 하면은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을 하면서 폭식북이니까 상대 계정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미수수익, 자산입니다. 요 수익이라고 해서 수익이 아니라 미수, 받을 거니까 받을 채권입니다. 미수수익. 비용을 인식을 하면서 상대 계정 부채입니다. 비용인데 아니지. 비용에 초점을 두지 말고 미지급. 미지급이니까 언제고 지급을 해야 될 의무라는 뜻 아니에요. 부채입니다. 그래서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 두 가지 계정이 결산수정 분계를 통해서 추가됩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먼저 미수수익입니다. 미수수익. 자, 어쨌든 이야기예요. 결산 시에 결산 직전까지 이미 수익은 발생했어. 그런데 장부 기록을 안 했어. 그러면 결산할 때 적극적으로 수익을 인식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임대 수익, 여러 가지 수익 계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10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폭식북이니까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차변에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미수수익 100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미수수익 대신에 미수이자, 미수수수료, 미수임대료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더 디테일한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미수수익 조금 더 브로드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시험 볼 때도 미수수익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자 수익, 수익 아니에요. 수익. 그죠? 미수수익은 수익이 아니라 미수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수취할 권리.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자산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거 아닙니까? 자산 부채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돈을 받을 거예요. 이럴 때 미수 수익을 받았다, 현금으로. 그러면은 이 미수 수익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죽이면서 현금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수 수익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림 3, 요 시산표 형식으로 표시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에 시산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만약에 미수 수익이 50이 인식이 돼야 돼. 돈은 받지 않았지만 발생한 수익이 50이래. 그럼 여기에 50, 여기에 50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50, 플러스 50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데 수익 비용은 2월이 되는 게 아니죠. 자, 미수 수익, 자산 혹은 뭐 여기 부채, 자본 이런 것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미수 수익 50이 이제 넘어왔는데 언제고 돈을 받았어. 그러면은 요 미수 수익 50이 죽으면서 현금 50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분계로 표시한 게 이런 거고요. 시산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분계도 중요하지만 요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시산표 형식으로 일부러 제가 많이 좀 시각화 시키는 방향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시산표 그림,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 해놓고 나서 좌우는 항상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 늘고 수익 늘고 이렇게 자산 감소, 자산 증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만 하게 되면은 등호가 부등호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딱 새겨 넣으면은 훨씬 회계가 편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수익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지 현금을 술취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수취는 전년도에 미수 수익을 감소시키고 현금 되는 거죠. 돈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라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자. 거래는 발생했죠? 돈은 아직 안 받았대요. 미수 수익. 자, 미수 수익은 수익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 계속 미수에다가만 초점을 두면 돼요. 절대 수익 계정이 아닙니다. 자산 계정입니다. 미수 수익. 차기 이후에 돈 받았을 때 현금 올라가고 미수 수익 빠지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제 1번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요? 자, 미수 수익인데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년도 4월 1일에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현금 100만 원을 예치했대요. 그런데 이자는 연 6%래요. 연 6%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6% 곱하면은 연이자는 6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받냐 하면은 X2년 4월 1일이 만기일인데 이때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갑회사는 결산일인 1년도 12월 31일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 안 했대요. 가만히 멀뚱멀뚱 있었다는 이야기지.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받을 때 인식을 하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이런 회계 처리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회계 처리의 편의상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뭐 이런 문구는 시험 문제에 없어도 월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월수로. 그래서 6만 곱하기 12분의 1만큼이 월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음을 보면 1년도 4월 1일, 1년도 12월 31일, 2년도 4월 1일 분계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물음을 보면은 1년도 4월 1일 이게 정기예금 예치일, 12월 31일 결산일, X2년 4월 1일, 12월 31일엔 왜 해야 되냐면은 딱 보면 4월 1일 날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니까 12월 말까지 9달치 이자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 안 했노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결산수정분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기에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할 때 분계도 하라는 것입니다. 분계를 볼까요? 먼저 4월 1일 정기예금에 예치를 했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현금이 차변 원래 자산이었잖아요. 대변으로 가고 차변으로 정기예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현금이 예금으로 바뀐 겁니다. 자, 12월 말에 결산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한번
요 위에 내용들을 들여다보자고요. 연도별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에 따른 이자 수익을 비교해 보는데요.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한다면 돈 받는 X 2년도에 6만 원을 모두 다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1년도에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을 안 하겠지. 그러나 발생 기준은 매달 5천씩 이자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할 계산. 여기 1년도가 9달치죠. 즉 5천 곱하기 9 해서 4만 5천만큼.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5천 곱하기 석 달치 해서 15,000 이렇게 4만 5천, 15,000 각각 이자 수익을 인식했어야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금 기준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발생 기준 이자 수익이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장부를 수정을 해야죠. 결산 수정 분결합니다. 장부에다가 추가로 뭔가 더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1년도 말에 매달 5천씩 4만 5천에 이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무에서 매달 5천씩 뭐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연말에 가서 다음과 같은 결산 수정 분결을 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달치 이자가 발생했으니 이자 수익 돈은 아직 안 받았죠? 미수 수익 이렇게 뭐 미수이자 이래도 상관은 없겠으나 우리는 좀 더 브로드한 계정을 사용하자고요. 미수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요. 그러면 미수수익은 자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2월이 됩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잠깐. 4월 1일에 인식했던 정기예금도 자산이니까 다음 연도로 2월이 됩니다. 이건 모두 다 X2년도로 2월이 되는데요. X2년 4월 1일에 드디어 원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 전체를 받잖아요. 현금 할 때 어떻게 분개하냐면은 전년도로부터 넘어왔던 정기예금 100만 원 죽이고요. 전년도로부터 넘어왔던 요 미수수익 4만 5천 원도 죽이고요. 전부 다 죽여야지. 그 다음에 X2년도 석 달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죠. 이건 자산 증가.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렵다 싶으면은 지금 요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현금 기준으로 했더라면 0, 6만. 발생 기준으로 한다면 매달 5천씩 9달 4만 5천, 15,000. 그러니까 0이 아니라 4만 5천이 되어야 하니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상대 계정은 반드시 복식부기여야 되니까 자산이에요. 그 자산 계정 미수수익 외워야지. 이 계정은 미수수익, 미수이자, 미수수수료, 미수임대료 뭐 여러 가지 계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통칭해서 미수수익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산은 훗날 다음 연도에 사라질 거 아닙니까? 언제? 4월 1일에 원금하고 이자 받을 때 미수수익 사라지고요. 원금도 빠지고요. 이때 받는 돈은 106만 원, 석 달치 이자 수익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두 번째입니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뭔가 비용은 발생이 됐는데 현금이 안 나갔어. 그래서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한 겁니다. 결산에 갔더니 비용이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용 해가지고 인식을 해요. 이때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인식을 했으니 차기 이후에 뭔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입니다. 부채. 이건 비용이고 이때 미지급 비용이라는 끝이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이 아니에요. 미지급 채무입니다. 부채를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수수료 비용,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임차료 여러 가지 미지급 무엇 이렇게 세부적인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통칭해서 그냥 브로드한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앞서 했던 미수 수익이 수익이 아니라 자산이었던 것처럼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하세요.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한편 요 부채는 자산과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연도에 드디어 현금을 지급을 했어.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현금을 대변으로 죽이잖아요. 이때 대변에 있던 부채가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현금, 대변, 미지급 비용 차변하면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현금으로 갚고 결제하고 모든 것이 부채가 클리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림 4번을 볼까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발생했다가 결제되는 것을 시산표의 그림으로 도식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도 말에 결산을 하다 보니 비용을 인식을 안 했어. 예를 들어 100이야. 갚아야 돼. 미지급 비용이야. 그러면은 비용, 부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는 바람에 즉 여기 수익이고 여기 비용이죠. 여기가 뭐예요? 이 차이가 이게 단기순이익 아닙니까? 이게 줄어들죠. 비용을 인식하는 걸 더 하니까. 한편 자산, 부채, 자본만 다음 연도로 2월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이익경험으로 전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다음 연도에 미지급 비용은 원래 100이 있었는데 결제를 한대. 그러면은 현금 100 빠지고 미지급 비용 100 빠지면서 모든 것이 클리어되는 겁니다. 즉 비용 거래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지 돈이 나갈 때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즉 여기서 돈이 안 나갔어도 비용 인식하고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실제 돈이 나가면 현금 나가면서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 부채의 감소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예제 2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1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3개월간 차입했대요. 돈을 꿨어. 석 달 동안. 그러면은 언제 갚아야 되느냐 하면은 다음 연도 2월 1일이겠네. 11월 1일이니까. 자, 차입금 이자율은 연 6%래요. 연 6%이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6% 하면 6만이죠. 월로 따지면은 5천씩 이자가 발생이 된다. 이자 비용은 이제 월할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자는 매달 주는 게 아니라 원금 상환일인 X2년 2월 1일에 한꺼번에 지급키로 했대요. 갑회사는 결산일인 12월 말일까지 돈이 안 나갔으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회계 처리입니다. 이자가 발생을 했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채도 인식을 해야죠.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물음은 갑회사가 1년도 11월 1일, 12월 말일, 다음 연도 2월 1일에 해야 될 분계를 하라는 건데요. 자, 11월 1일에 100만 원만큼 차입을 한다고 했죠. 현금 들어오고 부채, 차입금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뭐 이 분계야 이해가 되시고요. 자, 2달 뒤에 12월 31일 결산이 되는데요. 연도별 1년도, 2년도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에 따른 이자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 기준 이자 비용 월 5천씩 석 달간 이자가 매겨지는데요. 현금 기준은 돈을 최종 지급할 때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도에는 2달이 지났어도 이자를 하나도 인식을 안 하고요. 돈 지급할 때 15,000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발생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매달 5천씩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도에 10,000, 그 다음에 X2년도에 5,000 이렇게 15,000이 10,000과 5,000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현금 기준 이자 비용이 아니라 발생 기준 이자 비용이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0이 아니라 만이 되게끔 바꿔줘야 되잖아요. 일단 1년도 말에. 따라서 일단 10,000원만큼 이자 비용 인식하고요. 부채를 인식해야지. 부채입니다. 만. 미지급 비용 한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에요. 미지급 부채, 미지급 채무, 미지급 요거예요. 부채. 그러면 요 미지급 비용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앞에 차입금도 2월이 됩니다. 그리하여 2월 1일 날 차입금 갚고 이자도 몽땅 낼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 15,000원 포함해서 15,000원. 이때 대변에 있던 차입금 죽죠? 정기월된 대변에 있던 미지급 비용, 부채 다 죽습니다. 5,000원 뭐예요? 한 달치 X2년도 이자 비용. 그래서 부채 감소, 비용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101만 5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결산수정 분계 중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수익을 인식을 안 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수익 인식하면서 자산으로 미수수익. 비용 인식을 안 했네. 돈을 지급 안 했다고 해서 비용 인식하면서 대변으로 미지급 비용. 그리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은 차기 이후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현금을 지급할 때 장부에서 재고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결산수정 분계 중 발생보다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 분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복습하세요.